안녕하세요. 인업네이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진행자 린 투어프마이어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움직임, 교육, 그리고 놀라운 나눔을 통해 세상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드는 사람들의 세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이제 한 어린 소녀의 마지막 선물이 한 어린 소년에게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9개월 동안 심장 이식을 기다리던 중 미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떠나기 몇 시간 전 기증된 심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그 소년과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한 어머니가 딸을 위한 코딩 동아리를 찾으면서 하나의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앨리스 코드는 6명의 소녀들로 시작해 10,000명 규모의 커뮤니티로 성장해 기술 분야 차세대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형 로봇이 우리 집과 직장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졸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로봇이 옷을 개는 것부터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까지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세계 최초의 훈련센터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새 기술을 배울 때 보통 누군가 옆에서 잘못한 부분을 지적해줍니다. 그런데 그 코치가 휴대폰 안에 있다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한 스타트업이 신체 동작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스마트폰을 실시간 코치로 바꿔줍니다. 스마트폰이 스쿼트, 스트레칭, 스윙 등 모든 동작을 분석해서 당신이 동작을 끝내기도 전에 바로 잡아줍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스파르타 창립자 오렐 레게브 씨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스튜디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렐 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오늘이 생일이시니까 정말 축하드려요. 오늘로 28번째 생일이시네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자신의 스타트업을 가진 것은 정말로 스타트업 강국의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축하드려요. 그리고 이번 쇼에는 새로운 요소를 도입해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코너 더 피치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60초 안에 자신의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주세요. 어떤 스타트업인가요? 물론이죠. 스파르타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한 번쯤 겪어본 순간을 통해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예를 들어 스포츠나 댄스 동작을 익힐 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고 저렇게 해 라고 조언해 줍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인간의 지능을 이제 우리는 모두의 기기, 여러분의 휴대폰에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 시 AI가 실시간으로 충분히 낮게 내려갔는지 허리가 펴졌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엄청난 기술적 진보입니다. 챗GPT 같은 AI와 달리 이건 캘리포니아의 서버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과 같은 공간에서 휴대폰에 설치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Physical AI입니다. 이는 AI가 가상 세계를 넘어 실제 세계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도록 돕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애플리케이션, 즉 앱은 제가 동작을 할 때 AI가 저를 평가하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주도록 해줍니다. 이 스타트업과 아이디어의 탄생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네, 맞아요. 저는 항상 기계가 현실 세계에서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들을 이해하는 것에 집착해 왔어요. 그건 AT200에서 복무할 때 시작됐어요. 거기서는 현실 세계에서 이해해야 할 데이터가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그 경험은 이스라엘에서 AI 스타트업 데카르트의 창립 멤버가 되는 것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스파르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경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계들을 이용해서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제가 경쟁적인 운동선수로서 쌓은 경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기술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부상을 당했을 때 제 자신의 앱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부상에서 회복하기 위해 스파르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파르타를 건강 분야의 듀오링고라 생각합니다. 이 앱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그러니까 부상 후 이 앱을 개발하신 거군요. 그러면 부상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에게 제공하려는 건가요? 아니면 더 넓은 대상을 위한 건가요? 이 앱은 부상에서 회복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기술을 배워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상을 당하면 다시 손을 드는 것조차도 새로운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우리 사용자들처럼 아주 고급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경쟁적인 운동선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악기를 배우거나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춤을 배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삶에서 몸으로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은 스파르타를 활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그리고 물리적 AI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이는 AI를 물리적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간 물리적 AI의 발전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려면 오늘날 물리적 AI의 발전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컴퓨팅 파워와 우리 주변 세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몇 년간 대형 언어 모델에서 우리가 본 것은 언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각 언어는 보통 20, 30개의 글자를 가지지만 사람마다 몸이 완전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에서 어떤 체형이든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발전입니다. 물리적 인공지능이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면 로봇이 물리 세계에서 다양한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봇이 노인분들 길 건너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봇이 설거지를 하게 할 수도 있고 올바른 스쿼트 자세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로봇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는지 계속 지켜보고 싶어요. 오렐 레게브 스파르타의 창립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한 소녀의 마지막 선물이 소년에게 다시 살 기회를 주었습니다. 9개월 동안 심장 이식을 기다린 끝에 3살 라파엘은 크파르 카심의 6살 사바가 기증한 심장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3살 라파엘이 절박하게 기증받을 심장을 찾아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 그의 가족은 간절히 기다리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라파엘이 이식 수술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라파엘과 그의 어머니를 만나 한 아랍 가족의 이타적 결정이 예루살렘 유대인 소년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라파엘의 이야기입니다. 라파엘은 겨우 2살 반이었을 때 페타티크바에 있는 슈나이더 어린이 병원에 희귀 심장병으로 입원하게 되었고 이곳 중환자실에서 9개월 동안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며 지냈습니다. 이제 우리 작은 소녀 사바는 안타깝게도 6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고 그녀의 가족은 라파엘에게 심장을 기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파엘과 그 사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사실 라파엘이 아기였을 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선천성 심장 결함이 있었고 우리는 수술과 카테터 시술로 이를 치료했지만 심장 기능이 악화되어 몇 차례 입원해 심장을 지원하는 정맥 주사 약물을 투여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약 1년 전쯤에 그는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심부전이었고 식사도 하지 않고 체중도 늘지 않았으며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구토를 했고 우리는 그의 목에 기계를 연결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베를린 하르트라는 인공심장에 연결했는데 이 인공심장은 작은 아기들에게는 실제로 몸 밖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의 9개월 동안 심장 기증을 기다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 3개월 전에 기증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 그는 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2살 반인 어린 주만에게 연결된 기계가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만은 라파엘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녀는 겨우 11개월 때부터 이 병원에서 기증받을 심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를린 하트는 기계식 심장 펌프로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때 임시로 그 역할을 대신해 주만과 라파엘 같은 아이들이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시작은 어렵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에게는 힘든 일이었어요. 왜 자기 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고 그 튜브가 가방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 이 가방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이 자신의 심장을 보호해주고 있고 자신이 심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가방을 안고 감싸주었어요. 그는 정말로 그것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걸 이해했어요.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항상 충전기에 연결해야 했어요. 그가 돌아다닐 때 배터리가 3시간밖에 안 가서 엄마, 새 배터리 필요해요. 충전해야 해요. 라고 했어요.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는 저에게 엄마, 충전기에 연결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는 정말로 신경을 썼고 모든 게 괜찮은지 계속 확인했어요. 이 소리가 나지 않는지도요. 저도 항상 신경을 썼어요. 모든 게 괜찮은지 계속 확인했죠. 라파엘을 볼 때 이 아이가 수술 전과 수술 후에 얼마나 달라졌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인공심장 전과 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인공심장 전에는 심부전이 심각했어요.
먹지도 못했고 구토를 했고 창백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베를린 하트 삽입술에서 회복한 후에는 더 강해졌고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힘을 되찾았어요. 키도 컸고 몸도 더 커졌어요. 식욕도 돌아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가 정말 귀엽고 명랑하고 사랑스러운 소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주 똑똑하고 영리해요. 모두와 이야기하고 말도 많고 소통도 잘해요. 저는 예전에 그 아이를 만나러 오곤 했어요. 그 아이는 많이 변했어요. 그는 아주 활동적인 아이예요. 갑자기 기계에 연결된 채 지냈던 시간을 한꺼번에 만회하려는 듯해요. 그 아이는 마음껏 뛰어다니고 예전엔 못했던 온갖 걸 해보고 싶어하고 펄쩍펄쩍 뛰기도 해요. 정말 활동적인 아이예요. 갑자기 그 아이에게 활기와 기쁨이 돌아온 게 보여요. 현대의학 덕분에 라파엘 같은 아이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걸까요?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 심장기계의 모델 베를린 하트는 최신 모델입니다. 이전 모델은 더 크고 거의 배터리 수명이 없었습니다. 이 모델은 몇 시간 정도 배터리가 지속되고 아이가 돌아다니면서 회복하고 힘을 기르고 물리치료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라파엘의 가족에게는 바로 이 기술이 이 어린 소년에게 삶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병원 퇴원 며칠 뒤 우리는 가장 먼저 동물원에 갔고 너무 기대돼서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가 동물들을 너무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 꿈을 꼭 이루어주고 싶었어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카파르 카심의 6살 사바가 생명을 잃었을 때 한 가족의 비극이 또 다른 가족의 희망이 되었어요. 그녀는 아버지와 언니와 함께 일 때문에 그리고 짧은 휴가를 위해 에일랏에 갔었어요. 어느 날 그녀는 산책로에서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그녀를 깨우러 갔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녀는 소로카 메디컬 센터로 헬리콥터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의사들은 그녀의 뇌 정맥에 있던 선천적인 취약 부위가 파열돼 치명적인 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틀 후 그녀는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가족에게 장기 기증을 요청받았을 때 그들은 즉시 동의했어요. 제가 그들을 처음 본 것은 제가 그들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감사와 고마움 그리고 존경심으로 가득 찼어요. 그분들께 계속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말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가 그분들께 무엇을 드려도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어딘가 마음 한켠이 불편해요. 결국 그분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이루셨으니까요. 감동적인 이야기라서 차가운 네덜란드인인 저도 무언가 느꼈어요.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10년 전 한 어머니가 딸을 위해 코딩 클럽을 시작했어요. 딸이 수록감을 느낄 수 있는 클럽을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6 소녀로 시작한 작은 모임은 10,000명 회원의 커뮤니티로 성장해 기술 분야 차세대 여성 양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AI가 기술 개발 방식을 변화시키면서 첫 졸업생들은 이스라엘의 기술 산업에서 일하고 있고 멘토로 돌아오고 있으며 가장 어린 회원들조차 이미 AI 기반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금 창립자인 나스티아 오차코브스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제대로 말해야겠네요. 그리고 갈리아 도너. 당신은 현재 앨리스 코드의 강사 중 한 명이시죠? 먼저 나스티아 씨, 이 이니셔티브의 창립자이신 나스티아 씨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저는 제 딸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기술에 정말 열정이 있었거든요.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고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이 정말 흥미롭고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술은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 중 하나예요. 저는 제 딸도 이런 감정을 느끼고 무언가를 만들어 보길 바랬어요. 그래서 저는 딸을 컴퓨터 과학 수업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녀는 엄마 있잖아. 거기엔 다 남자애들이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나 가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어요. 저도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 대답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좋아, 그럼 친구 5명을 데려와 라고 말했죠. 집에서 컴퓨터 수업을 시작하자.
그리고 정말로 1만 명의 회원이 있는 거대한 커뮤니티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갈리아, 당신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당신도 9살 때 앨리스 코드에 왔잖아요. 네, 이제 17살이 되었고 현재는 강사입니다. 앨리스 코드에서의 경험을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는 정말 정보가 많이 부족했어요. 구글에서 검색하는 방법조차도 몰랐어요. 그렇게 간단한 것도요. 그리고 앨리스 코드에서 저는 어휘력을 풍부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 역량을 쌓는데도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자신감과 저만의 기반도 쌓을 수 있었어요. 물론 기술과 테크놀로지, 새로운 언어와 관련된 것들도요. 그리고 나스티아 씨, 이제 AI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분명히 AI는 당신의 프로그램을 변화시킬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었으니까요.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보이나요? 지금은 AI에 더 집중하나요? 아니면 여전히 프로그래밍이 핵심인가요? 네, 사실 저희 자원봉사자들 대부분은 저처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들은 모두 산업계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몇 년 전에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분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챗 GPT가 등장했을 때 저희도 가장 어린 학생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해서 그들이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도구와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자료를 나누거나 완전히 바꾸지 않아요.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해요. 창의력도 필요하고 팀워크도 필요하고 리더십도 필요해요. 아시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저희에게 AI는 기술 역량을 강화해 줄 수 있는 추가적인 도구예요. 그리고 저희는 학습을 하긴 하지만 커리큘럼을 완전히 나누지는 않아요. 네, 전혀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자아이들이 이 분야에서 실력을 키우고 나아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되거나 기술 분야로 진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의 주된 목표는 그들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기초, 전문적인 기초를 제공해서 그들이 그걸 바탕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직업은 없을 것 같아요. 기술을 알아야 하고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소녀들이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그들이 대회에 참가하는 거예요. 그들은 산업계에도 왔고 학계에도 왔으며 자신들의 창작물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갈리아, 마지막 질문이에요. 당신은 거의 17살이고 정말 똑똑하죠? 지금 12학년으로 물리와 사이버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앨리스 코드의 교사이니 분명 훌륭한 일을 해낼 거예요. 저도 그렇게 확신해요.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장래 희망이 무엇인가요? 저는 커서 이 기술 분야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요. 정말 놀라운 세계거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모든 기술들이 계속 변할 테니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고 싶고 지금처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지내고 싶어요. 앨리스 코드와 여기서 배운 것들 덕분에 정말 놀라워요. 네. 정말 놀랍네요. 멋진 이니셔티브입니다. 두 분 모두 스튜디오에 와서 이에 대해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스티아 우차코브스키 창립자님, 갈리아 도너님은 앨리스 코드의 강사이시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방금 한 말은 모두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이제 교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중국의 새로운 학생들은 로봇입니다. 이번 달 100명 이상의 휴머노이드가 세계 최초의 로봇 아카데미에서 훈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실제 업무를 배우는 동시에 차세대 인공지능을 훈련시키기 위한 수백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니콜 체렉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버드와 MIT는 잠시 비켜주세요. 중국이 새로운 학교를 열고 있는데 이곳 학생들은 커피도 필요 없고 과제 기한 연장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 심장 박동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중국에 이제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훈련 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이번 달 상하이에서 문을 여는데 여기서 로봇들은 기본적으로 배우고 실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됩니다. 12개가 넘는 다양한 회사에서 온 100대 이상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참여 중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제조사나 한 모델만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크기, 능력, 모델이 모두 다른 로봇들이 한 교실에서 함께 훈련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육 과정은 기본부터 시작합니다. 이른바 기본 동작이라고 불리는 45가지 예를 들어 잡기, 무언가를 집어올리기, 내려놓기, 물건을 이리저리 옮기기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로봇 유치원이라 할 수 있어요. 이제 공장이나 병원에서 일하기 전에 실제로 무언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집을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해요. 이제 그걸 배우고 나면 그들은 옷을 개거나 장비를 옮기거나 관광지부터 가정, 공장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일하는 등 10가지 정도의 더 넓은 직장 업무로 넘어가게 돼요. 이런 일들은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작업이지만 휴머노이드에게는 실제로 시각, 손 조절, 균형, 그리고 예를 들어 옷을 갤 때 다양한 천이 어떻게 접히고 어떻게 미끄러지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때때로 학교에서는 이 로봇들이 하루에 최대 600번까지 같은 동작을 연습할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동작을 연습하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기도 해요. 학교에 따르면 이 로봇들은 매일 약 5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생성할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 정보는 다른 회사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다양한 로봇 모델에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파악하고 실제로 미래의 기계들을 더 빠르게 훈련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심각한 데이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챗봇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로봇들은 현실 세계에서의 물리적 경험이 필요해요. 이 로봇들이 학교에서 실제 경험을 얻게 될 거예요. 목표는 공유되는 로봇 슈퍼브레인을 만드는 거예요. 한 기계가 배운 교훈이 다른 모든 로봇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100대의 휴머노이드 로봇들, 그걸 배우려고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기본부터 시작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 혹시 로봇이 바로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걱정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로봇도 먼저 졸업해야 하니까요. 이어서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이 우주 개발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처음으로 로켓 부스터를 성공적으로 회수하고 재사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우주 비행을 더 저렴하고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경쟁에서 스페이스X에 도전하기 위한 또 다른 한 걸음입니다. 24 뉴스 특파원 조디 네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재사용 가능한 로켓들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건 우주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전통적으로 로켓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발사하면 대기권에서 타버리거나 지구로 다시 떨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새 로켓을 써야 하죠. 정말 낭비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비행기를 한 번만 타고 바로 버리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스페이스X는 실제로 이 부스터들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아주 성공적으로 해냈어요. 덕분에 우주 발사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죠. 이제 중국도 그 단계를 밟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직 스페이스X의 펠컨 9처럼 완전한 궤도 임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시도를 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 기술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확실히 업계의 판도를 바꿀 거예요. 그렇다면 중국은 미국과 스페이스X와의 경쟁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스페이스X는 다릅니다. 민간 기업이죠. 그들의 목표는 우주 여행을 더 쉽고 일상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치 비행기를 타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미 다른 어떤 회사보다 더 많은 로켓을 발사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우주 비행사들을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모델과는 정말 달라요. 중국은 정부 주도이고 발견과 명성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국제우주정거장에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체 우주정거장을 실제로 발사했어요. 하지만 중국은 정말 멋진 일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아무도 해본 적 없는 달의 뒷면에서 샘플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죠. 2030년까지 우주 비행사를 달에 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와 비교하면 조금 다르죠. 두 회사는 경쟁은 아니지만 서로 자극이 되어 더 많은 일을 하게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일본도 언급할 만해요. 일본은 정밀공학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되었고 나사의 아르테미스 우주 프로그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우주 경쟁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아요. 조디 네트,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로봇들이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는 역할을 맡기 시작하면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한 스타트업은 해답이 단순히 인공지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공 표정에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AI for Good 정상회의에서 이 스타트업은 디지털 얼굴을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는데 이 로봇은 즉시 다른 인물로 바뀌고 현실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 한 대의 기계가 사람에게 익숙한 표정과 신호로 소통하면서 다양한 역할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래에는 여러분이 동네 키오스크에서 도널드 트럼프, 마크 저커버그 또는 버락 오바마에게 도움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그럼 개발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로봇들이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로봇은 얼굴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상자를 옮기는 용도라면 얼굴이 꼭 필요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만약 그 로봇이 부스에서 판매원 역할을 하거나 공항에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사로 일한다면 얼굴을 통해 소통하는 능력이 필수적이 됩니다. 오바마에게 비스킷을 산다니 정말 흥미롭겠네요. 자, 예전에 스네이크 게임만 있던 그 오래된 노키아 휴대폰 기억나시나요? 이제 AI가 더해져서 다시 돌아왔어요. 노키아의 모회사인 HMD는 클래식 키패드, 헤드폰 잭, 그리고 긴 배터리 수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제 전용 AI 버튼이 추가된 복고풍 피처폰 4가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어시스턴트는 알람 설정, 카메라 열기, 손전등 켜기와 같은 간단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온라인에서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많은 사용자는 AI 기능이 불필요하며 기본 폰 구매자는 AI를 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AI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자 림 플라흐마이어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노브네이션의 새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에 계시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테네시주 텔에서 전해드렸습니다.